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11월 2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잘 계셨지요?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면이 아니어서 항상 어색합니다. 익숙해질 때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에 대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하는 일이 다음 학기부터는 없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여러분이 고대하시고 고대하셨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뮤지컬을 감상하겠습니다. 오페라를 공부하자고 한 시간에 왜 갑자기 뮤지컬이 등장하나 하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동안 오페라에 너무 시달렸다. 이제는 좀 다른 형태의 무대 공연 예술을 만나고 싶다 해서 무척 반가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여러 학기 동안 이 수업을 강의하면서 때로는 오늘과 같은 뮤지컬 작품을 오페라 사이사이에 끼워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늘과도 같은 지킬과 하이드를 감상한 적이 있었고요. 또 언젠가는 이제 후에 역사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푸치니 작곡의 토스카 기억하시죠? 푸치니 작곡의 라 보엠을 기반으로 한 렌트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했었던 적도 있고요. 또는 헐리우드의 여러 뮤지컬 명작들 가운데에서 7인의 신부라든가 사랑은 비를 타고 또는 명작 소설이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만한 올리버라고 하는 작품의 뮤지컬화된 영화를 감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뮤지컬만 꾸준히 감상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의 근간을 가지고 비교점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제시해드리고는 했습니다. 오늘 감상할 이 지킬과 하이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상을 했던 마술피리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를 한번 궁금해 해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술피리 모두 즐겁게 보셨지요?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네 편을 통해서 만났던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오페라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숙제로도 드렸지만 레치타티보로 진행되는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전통의 무대 노래극 형식을 이제껏 익숙하게 감상을 하셨다면 마술피리의 모습은 어쩐지 조금 어색한 연극과의 결합 또는 연극의 비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모습들을 직접 영상으로 만나셨을 텐데요. 과연 그러한 징슈필 계열의 이 마술피리와 같은 작품이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뮤지컬 작품과는 얼만큼 닮은 점이 있고 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십사 해서 이렇게 짝지워서 2주 동안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봤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페라의 또는 뮤지컬의 출연자를 조금 다르게 부르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페라에 출연하는 사람을 보통은 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뮤지컬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뮤지컬 가수라기보다는 뮤지컬 배우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셨을 겁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무대극
팀에서 불리워지는 출연자의 이름이 한쪽은 가수, 한쪽은 배우, 이렇게 나뉘어져서 불리게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오페라는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무대 공연 양식이죠. 모두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셨고 또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익숙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음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악에 집중된 역량의 출연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뮤지컬은 조금 다릅니다. 왜 배우라고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 근간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마도 이 극이라고 하는, 연극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집중돼서 파생되었구나, 발전되었구나, 확장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정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부터 차례로 정리를 해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같은 점은 어떤 것이고 다른 점은 어떤 것이고 이해를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손쉽게 뭉뚱그려서 할 수 있을지 또는 분리해서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 고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사전의 공부도 필요하실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 두 작품을 보시면서 느껴보신 것도 충분히 많이 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교양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2주간의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뮤지컬 여러 곳에서 또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어쩐지 좀 어색한 감이 있지 않나요? 저는 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것이 무언가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뮤지컬, 우리말로 직역을 해볼까요? 음악적인 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엔 뭐가 있어야 할 텐데요. 원래는 뮤지컬 플레이 또는 뮤지컬 액트처럼 음악적인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그러니까 연극이 기초가 되어 있지만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단어들이 점점 사용이 빈번해지고 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레이나 액트 등등의 뮤지컬 스테이지 등등의 모습들이 뒤에 오는 단어들이 조금씩 생략되면서 뮤지컬이라는 말로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뮤지컬의 역사를 한번 조금 알아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연극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출연하는 인물들에 대한 명칭을 배우로 하게 되는 것들도 연결해 볼 수 있겠지요. 이런 데서부터 닮은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지킬과 하이드 많이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은 이 작품을 실연으로 감상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학기에는 이런 학생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지킬과 하이드의 공연만 한 40회 봤다라는 어떤 여학생의 얘기를 듣고 꽤 오늘은 조심해서 수업을 해야겠구나. 꽤 강력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꽤 재미있고 조금은 긴장한 수업을 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 작품을 수회 이상 감상하셨던 분이 계실 텐데요. 그만큼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특히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는 상당한 성공의, 흥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출연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흥행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배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손에 꼽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조승우, 홍광호, 유정한 등등이 성공을 거둔 제가 꽤 좋다라고 하는 양준모 같은 그러한 분들이 큰 성공을 거둔 이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김소현, 소냐 등등의 배우들도 꽤 많은 각광을 받았던 인물들로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작품이 2004년에 소개되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기에는 그 작품의 재미뿐만이 아니라 배우들의 열연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둔 성공만큼의 그렇게 절대적인 지지는 조금 성공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이 작품의 성공의 지위만큼은 조금 못 미치는 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1997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됐는데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조금 균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고요. 그 평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원작 소설과의 너무 큰 차이 때문에 이런 평을 받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것은 1997년이지만 원래 이 작품이 뮤지컬로서 출발하게 된 것은 1990년입니다. 그 후로는 조금씩 이 작품이 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조금씩 변화되는 형태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이미 그 당시에 흥행되고 있는 브로드웨이의 여러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그 후에는 점점 이것이 입소문 또는 작품에 대한 재평가 등등이 브로드웨이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초연 때보다는 그 후에 점차 성공해서 굳게 자리를 잡은 작품으로 브로드웨이에 남겨지게 됩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죠. 프랭크 와일드혼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아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만든 음악이 굉장히 히트곡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프랭크 와일드혼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면 상당히 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빅터 빅토리아라고 하는 작품, 또 시라노 드 베주락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까르멘, 우리가 오페라로 알고 있는 까르멘도 각색을 한 뮤지컬 작품으로 남겨져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연코 압도적으로 이 지킬과 하이드로 기억되는 작곡가가 될 겁니다. 여기에 레슬리 브리커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음악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각색 또는 가사 등등의 그 활약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킬과 하이드가 상당한 명작으로 기억되는 역량을 발휘해서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원래 이 작품은 영국 출신의 소설가인 스티븐슨의 1886년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각색됩니다. 이 작품은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큰 성공을 거둔 소설이 됩니다.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공상화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매우
재미있게 배열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소설이 되는데, 이 성공을 거둔 소설을 기반으로 많은 다른 작품으로서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연극도 그렇고요, 무용극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것이 미국에 건너져서 본격적인 영화화 되기도 했고요. 또 후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등의 연속극 또는 특집극 등등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버전의 각색된 지킬과 하이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뮤지컬로서의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사람들이 낯설어 했던 첫 번째 요인이 워낙 원작 소설과 각색된 뮤지컬화된 이 작품과는 큰 내용과 흐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 원작의 중요함을 굉장히 내세웠던 사람들과는 상당히 등을 지어서 공격을 받는 그런 형편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후에 성공을 거두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뎌지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 지킬 하이드 인물이 뭐 한 사람이지요. 두 개의 인격, 사랑하는 두 여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허구처럼 뮤지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원작과는 차이를 보여서 낯설어 하기도 했고, 좀 뭐 제가 항상 권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이 원작 소설을, 긴 분량은 아니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니고요, 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긴 이 앞으로의 겨울 방학을 보내실 때 읽어보셔도 될 거고요. 뮤지컬과 비교를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스는 상당히 성공한 이름이 알려진 소설가로 이 지킬과 하이드뿐만이 아니라 보물섬이라고 하는 1883년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저는 어려서 상당히 재미있는 동화처럼 이 소설을 각색된 것을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상상력을 굉장히 잘 발휘하는 그런 소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그걸 굉장히 구체화해서 내놓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특히 지킬과 하이드처럼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굉장히 예술성 있게 반영시킨 인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티븐슨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주요한 인물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킬, 하이드. 이 작품의 원작에서는 닥터 지킬 그리고 미스터 하이드 뭐 이렇게 지칭을 했기 때문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 인물이죠.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 또는 약물의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중인격을 갖게 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역을 상반된 두 인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우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트레이닝된 배우도 여기에 적합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연기력이 타고난 사람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닝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갖춰져서 공부가 된 배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한 무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하지요. 많은 사람에겐 그것이 없을 겁니다. 매우 소수의 배우들에게만 있을 겁니다. 필요한 배우들이 거기에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가,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한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남학생들 중에서는 대입을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제가 아주 어느 위대한 예술가에게 들었던 몇몇 가지의 얘기들 중에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좋은 예술가가 무대에는 당연히 있게 될 것이다. 좋지 않은 예술가는 무대에 계속 설 수는 없을 것이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훌륭한 예술가는 어떤 사람일 것이냐? 아마 훌륭한 예술가는 관객이 관람을 할 때 내가 그 배역인지 나인지 혼동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윤영덕이 지킬과 하이드를 공연을 한다고 하면 윤영덕이 지킬과 하이드인지 지킬과 하이드가 윤영덕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관객들로부터 들을 때 그는 참 성공한 훌륭한 예술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신 분께서 마지막 질문을 또 해답을 주셨어요. 그럼 역사에 남는 위대한 예술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상당히 좀 머뭇거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는, 또는 역사에 그 이름이 굳게 남겨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답을 드렸더니, 그분은 뜻밖의 관객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관객이 윤영덕을 통해서 관객 그 스스로가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킬도 되고 하이드도 되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지킬과 하이드를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객은 객석에 앉아서 매우 좁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일정한 자세로 관람은 하지만 몸은 그 무대 위를 날아다니고 있을 거다. 내가 지킬과 하이드가 된 것처럼 울부짖었다가 호기심을 가졌다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거다. 이게 위대한 예술가로 남겨지게 되는 일일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꽤 가슴에 오래 두고 이 얘기를 다시 꺼낼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이런 위대한 감정을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있으시다면 직접 실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페라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아직도 좀 어렵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이 지나야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무대에 몰입해서 보실 수 있는 과정이 생길 테지만, 뮤지컬은 조금 훨씬 직접적이고 대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오페라보다는 훨씬 쉽게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객석에는 앉아 있지만 스스로 무대에 올라가 있는 지킬과 하이드처럼 본인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실연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킬과 하이드가 있고요. 또 주요한 인물로는 엠마가 등장을 합니다. 엠마 커루. 엠마는 이 지킬의 약혼자입니다. 후에 결혼식과 함께 이 극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매우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되는데, 끝까지 이 사랑하는 자신의 약혼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모성애를 보여주는 아주 강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우아하고 고운 목소리의 배우들이 또는 성악가들이 이 역에 많이 캐스팅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하지요. 루시 해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루시 해리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답을 다 안 드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네요. 원작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루시 해리스는
레드 랩이라고 하는 주점에서 일을 하는 또 쇼를 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아주 하층 계급의 여인이 될 텐데 이 여인도 역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매우 가창력이 뛰어나고 또 복잡한 성격의 표현이 필요한 그런 배우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젊고 활발한 그런 성격과 더불어 어둡고 어느 정도는 상당히 스스로의 피폐해진 삶에 대한 자신이 없음을 표현해야 하는 그 부분도 있어서 밝고 어두운 면을 번갈아 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기가 필요한 배우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가창력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러한 이 루시 역을 할 때 가수 출신의 배우들이 캐스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인물 어터슨 이 지킬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죠. 법률가이고 절친한 친구인 이 지킬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는 인물입니다. 이 극의 흐름은 또 소설도 이 어터슨의 시선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게 있죠. 모든 것을 어터슨의 시선에서 또는 증언에서 흐름을 갖춰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상을 해보시면은 또 한 명을 얘기를 하자면 엠마의 아버지인 댄버스. 원래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지킬의 장인이 되지요.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하이드에게 죽음을 당하는 걸로는 이게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원작을 읽어보시면 차이를 아시게 될 겁니다. 꼭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매우 즐거운 감상의 시간이 될 겁니다. 모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을 겁니다. 동영상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과거에 혹시나 이 구글 드라이브로 갖춰놨던 그 시스템을 복구해낼 수 있으면 끊임없이 한 번에 다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복구를 하든지 과거의 것을 찾아보든지 안 되면 지난번처럼 좀 조각조각 내서 감상하기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입니다. 날이 더더욱 차가워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일자는 아직 11월은 아닙니다. 10월입니다.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모두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후에 교정에서 언젠가 저를 혹시나 만나시게 된다면 인사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